어려운 기술도 쉽게 전달하는 슈어드 IT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드 IT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AI 실전 활용 및 업무 도입을 위한 애저 AI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팩토리, 랜코드, 구루미, 그리고 에스핀 테크놀로지와 함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업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위해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황리에 종료된 AI 엑스포 코리아 2025에도 무려 322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참가해서 자신들의 AI 관련 서비스를 소개를 했고요. 참관객 역시 무려 4만 명이 넘을 정도로 기업들의 AI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핫한 AI, 우리 회사에 어떻게 도입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 회사 경쟁사는 벌써 AI를 도입해서 개발하고 새로운 서비스까지 출시를 했다는데 우리는 AI 안 하나? 라는 경영진의 요구를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AI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담당자분들을 위해 오늘의 웨비나를 준비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I가 이러한 기업들의 AI 도입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이어지는 세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된 안내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4개의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를 쉽게 생성하고 여러 에이전트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부터 AI 에이전트 도입과 운영을 위한 기술적인 내용과 사례를 풍성하게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세션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기다리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질문 탭이라고 있습니다. 그 질문 탭을 클릭해서 질문 창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준비된 담당자분들께서 답변을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 5명을 추첨해서 BBQ 치킨 세트 기프트콘을 드릴 거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세션이 종료된 다음에 채팅창과 질문창 공지사항으로 설문조사 링크가 공개가 됩니다.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 중 10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디카페인 커피 기프티콘을 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내사항도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애저 오픈 AI의 즉각적인 업무 도입을 위한 AI 에이전틱 플랫폼 어시웍스 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팩토리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자이신 인공지능 팩토리 김태영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인공지능 팩토리의 김태영입니다. 자, 오늘은 AOAI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업무에 에이전트를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I 에이전트 시대라고 하는데요.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익혀야 할 필수 역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LLM이라든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MCP, A2A 같은 이런 오픈된 프로토콜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AOAI 기반의 어시웍스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업무를 정의를 하고 또 해당 업무를 AI한테 어떻게 지원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업무를 보게 되면 복잡한 업무 또 다양한 환경, 사실 업무 정의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중에 어떤 업무를 봤을 때 업무를 각각의 단위 업무가 처리하는 항목들이 있고 그러한 업무들을 또 플로우를 제어하거나 또 관리 감독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AI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잘게 단위 업무로 쪼개서 어떤 항목들은 사람이 대신하고 어떤 항목들은 AI가 대체하는 식으로 우리는 점진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던 업무를 기존의 어떤 로봇이나 머신 또는 딥러닝 어떤 기존 AI로 대체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지원해주는 또 AI가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생성형 AI 쪽이 바로 어떤 해당 태스크를 대신한다기보다는 사람이 입출력의 인터페이스를 담당을 하고 사람이 하는 업무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의 어떤 가능성은 많이 있어서 사람뿐만 아니라 기존의 어떤 머신이나 아예 이거를 융합해서 사람 대신에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처리 업무뿐만 아니라 제어하는 쪽도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업무에 대해 AI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활용 단계를 한번 펼쳐봤는데요. 처음에는 제어도 사람이 하고 처리도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제어 단계에서 머신이나 또는 AI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성 AI를 적용하거나 또는 처리 단계를 어떻게 AI를 지원을 받거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꼴은 이 전체 프로세스를 AI의 지원을 받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자동화 또 무인화를 달성하길 원하실 겁니다. 이러한 단계가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또 단계별로 본다면 한 단계가 같다고 해서 바로 효율성이 높아지거나 업무 프로세스가 좀 더 향상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거나 또는 어떤 모듈을 대체함으로 인해서 그 해당하는 어떤 공수가 더 들어가거나 또 입출력에 대한 부담이 더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뒤 모듈이 점진적으로 우리가 AI 도입하게 되면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개선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와 또 관련된 관심을 계속 가져가면서 점진적으로 우리는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시웍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면요. 이러한 각 업무 단계가 정의됐다고 하면 각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AI를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솔루션을 준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어시웍스는 MCP나 A2A 같은 오픈된 어떤 규격을 따라서 다른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어시웍스 내부에서도 에이전트가 있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가 다른 MCP 모듈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솔루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또 여러 솔루션이 서로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특정 솔루션을 활용하게 되면 그 솔루션에 대한 또 디펜던시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원활하고 또 유연하게 각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게끔 프로토콜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시웍스에는 크게 4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크게 도구, 플로우, 에이전트, 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구는 여러분이 늘 챗GPT 활용하시면 LLM을 이용해서 프롬프트 입력하면 또 응답이 나오는 이런 LLM 도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API 도구, API라고 하면 파일 핸들링 한다든지 벡터 스토어를 이용한 레그 시스템, 그리고 웹 서치, 또 웹 브라우징, 또 요약한다든지 이미지 생성 이런 부분들이 다 API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시웍스 내에서는 도구가 LLM 도구, API 도구, 또 최근에는 MCP 도구까지 추가가 돼서 이 플랫폼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툴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하나만 이용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구들을 연결을 해서 어떤 정형화된 업무가 있다면 어떤 단위에서는 API를 호출하고 그 API 결과를 가지고 다시 생성 AI를 이용해서 어떤 문장을 만들어내고 또 문장의 어떤 결과를 또 이메일을 보내거나 또 블로그에 올리기 위해서 해당하는 API를 사용하고 해서 LLM과 API 이런 도구들이 복합적으로 흐름을 가지면서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저희는 플로우라는 개념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플로우는 도구들을 연결을 해서 순차적으로 수행이 가능하고 이 플로우를 한번 정의하면 수동으로도 실행이 되나 어떤 주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스케줄링을 하고 또는 자동으로 백엔드에서 실행이 돼서 나중에 리포팅 되는 것까지 현재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정형화된 업무는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가능하고요. 근데 업무들이 보시면 모든 업무들이 정형화되면 좋겠으나 어떤 업무들은 일단 그때그때 판단에 의해서 어떤 도구를 호출하거나 그 결과를 분기를 해서 이럴 때는 다른 어떤 조건에서 실행하거나 해서 다양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플로우가 바로 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 저희는 에이전트 개념을 도입했는데요. 이런 에이전트에게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겠다라고 지정을 해두면 사람 요청이 왔을 때 이 에이전트가 적절한 도구를 판단해서 호출을 하고 그 호출 결과를 다시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것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이전트 단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도구가 뭐 한 10개 정도가 최적이라고 보고요. 그보다 더 이상의 도구가 추가하게 되면 이 에이전트 입장에서도 이 많은 도구들 중에 또 어떤 도구를 선택하기에 대한 그런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에이전트는 에이전트마다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 역할에 적절한 도구와 권한을 주면서 집중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에이전트들을 여러 에이전트를 또 복합적으로 구성하고 난 다음에 팀으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은 또 여러 에이전트가 구성이 되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라 부르는데요. 저희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어시웍스 위에서 간단하게 수행이 되면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자 요구의 사항에 맞게끔 적절하게 플랜을 세우고 그 플랜에 따라서 해당하는 에이전트가 호출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태스크가 있으면 그 태스크의 툴이 LLM과 API 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LLM에서는 AOAI 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에서 쓰겠다라고 하면 라마 모델이라든지 퀸 모델, 젠만 모델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I 같은 경우에는 get, post, put, delete 같은 CRUD 관련된 부분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 API는 요즘 또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API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애저 펑션이라든지 또 애저에서 제공해주는 백엔드 서비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연동이 가능하고요. 에이전트는 어떤 도구로 봤을 때 이 도구가 API인지 LLM 도구인지 라고 상관없이 어떤 도구만 적절하게 설명과 해당하는 파라메타를 입력을 해주면 그게 해당하는 사용자 호출이 왔을 때 적절하게 호출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적절하게 어떤 그 판단을 하면서 어떤 이런 시나리오를 운영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례를 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시웍스를 활용해서 우주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우주 환경이라고 또 우주 기상이라는 또 재난 모니터링 중에 하나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현재 태양 활동에 따라 지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API들이 우주항공청 또 나사, 노아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또 과학적인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거를 또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또 쉽진 않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시웍스를 적용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API들을 하나하나의 항목으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에서 제공해주는 우주환경 관련된 정보, 예보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을 API로 만들고 이 API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또 분석할 수 있는 LLM 도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도구를 지정해 두고 또 우주항공청에 해당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필요한 도구에 대한 설명을 비개발자도 손쉽게 우리가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시웍스에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구성을 하면 현재 경보 사항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주어진 적절한 툴을 활용을 해가지고 해당하는 API를 호출하고 그 결과를 LLM이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이런 식으로 손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우주항공청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정보를 태양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구 자기장에 대한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적절하게 판단해서 해당하는 API를 호출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주항공청 부분이고요. 또 좀 가서 노아나 나사 부분에서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또 영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제공하는 그런 API라 하더라도 우리는 LLM이 한국어로 물으면 또 한국어로 답을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만 그 페이지에서 제공해주는 설명을 넣어서 해당하는 분석을 한국어로 손쉽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시로 K-인덱스 현재 정보를 알려줘 라고 했을 때 적절한 호출을 해서 해당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나사 쪽도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에이전트를 세팅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통합적으로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통합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요. 통합 에이전트는 팀 빌딩을 했습니다. 이 팀 빌딩은 통합 우주전파 에이전트에서는 우주항공책 에이전트, 나사 에이전트, 노아 에이전트를 다 연결했습니다. 연결을 하고 사용자가 지구 자기장 지수 정보를 모두 수집한 후에 메일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팀장이 플랜을 짭니다. 그래서 어떤 에이전트를 어떻게 호출할지 플랜을 짜고 그 플랜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당하는 에이전트를 호출해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에이전트가 호출되고 그 결과가 나는데 팀원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 때 팀장이 그 결과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보시면 이블레이트라는 게 중간에 보이실 텐데요. 그래서 각각의 에이전트가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팀장이 확인을 하고 뭐 문제없이 되더라 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해당하는 우주환경에 관심이 있는 어떤 기관이나 위성을 운영하거나 로켓을 발사하거나 또 우주환경에 관련된 기관한테 뭐 메일링을 자동으로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제 위성 영상 분석하는 솔루션에 탑재된 하나의 케이스인데요. 이 내부적으로는 다 어시웍스의 각각의 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도구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생성을 해내거나 어떤 지도를 핸들링하는 그런 커맨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들이 있고요. 또 하나 도구는 레그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웹에서 크롤링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해주는, 그리고 그거를 검색했을 때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도구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줌 레벨 17로 확대를 하고 인천공항으로 이동을 하고 또 위성 영상으로 변경하고 라는 부분들이 수행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공격받고 있는 위치를 알려줘 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해당했던 부분의 지역으로 또 이동이 되고, 이 부분들은 이미 웹에서 크롤링했던 기사를 기반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레그 시스템이 이제 동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여기에 딥러닝 모델을 돌려서 현재 있는 선박이나 또 비행기나 이런 것들을 현재 모니터링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현재 국내 3대 공항을 알려줘 라고 했을 때 이것도 현재 레그에 국내 공항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김포, 제주국제공항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공항별로 해당하는 비행기 대수를 파악을 한다면 여행객이 늘고 있다든지 또 항공, 물류 산업이 증대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분석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김포국제공항으로 이동을 하고 또 딥러닝으로 비행기 대수를 확인을 하고 또 제주국제공항으로 이동하고 또 비행기 대수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서 또 리포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리포트라는 화면이 있는데 이런 리포트 수치가 나왔을 경우 이를 또 별도의 파이썬이나 또 엑셀로 작업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겠지만 어시웍스 내에는 이러한 정보가 왔을 때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내는 툴을 하나 도구를 연결해 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매프랍 라이브러리라는 파이썬 패키지를 이용해서 그래프까지 그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시웍스 기반으로 여러 앱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어시웍스는 프론트엔드에서 여러분들이 빌더, 노코더 빌더처럼 바로 사용도 가능하나 또 외부 어플리케이션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백엔드처럼 자동 스케줄링 이용하거나 또 API를 콜을 통해서 미리 지정된 어떤 도구를 또는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그 응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시웍스라는 레이어를 구성한다면 사실 직접적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AOAI 기반으로 만들었을 때 거의 코드도 있고 그 안에 프롬프트도 있고 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유지보수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프롬프트를 관리해주는 이런 어시웍스 같은 레이어가 있으면 어떤 앱을 수정할 때 개발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겠으나 어떤 프롬프트만 수정하면 된다라는 차원이 있다면 그냥 어시웍스 내에서 비개발자가 수정해도 앱에 바로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레이어 베이스의 또 AOAI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어시웍스를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연을 직접 해보면서 이해를 돕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AOAI 기반의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으로 저희 어시웍스는 다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API나 레그나 이런 것들은 뭐 애저 서치를 이용한다든지 저희 플랫폼 자체는 애저에서 제공해주는 웹앱 또는 애저 펑션 이런 부분들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애저라고 하더라도 이 애저의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API를 통해서 뭐 구글 검색을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들은 자, 구글 검색기를 한번 연동한 사례인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시웍스는 크게 네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툴, 플로우, 에이전트, 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툴을 만들 때 옵션 중에 LLM이나 API 또 선택할 수 있겠죠. 그 중에 API를 선택한다면 get, post, put, delete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구글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API get 해서 세팅하면 되겠죠. 검색할 때는 보통 API에서 get 메소드를 이용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URL에다가 여러분 쓰는 API를 그대로 연결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변수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API를 구성하든 LLM을 구성하든 자주 변경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변수 선언을 해서 쿼리를 별도로 빼서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OAI 2025년 현황이라든지 전망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실제 구글에서 검색했던 그 결과를 이렇게 API 형태로 쭉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예쁘게 표시한 게 실제 이제 구글 웹 서비스 프론트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구글 서치 엔진에서 바로 얻어낸 그런 API 형태고 AOAI 관련된 정보를 뭐 세미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시로 조금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마케터 업무를 하거나 한다면 SNS 글을 많이 작성하겠죠. 그래서 SNS 글 작성기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모두 다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는 훌륭한 마케터처럼 행동해. 그리고 아래 내용을 기반으로 2에서 3 문장 형태의 인스타그램용 SNS 게시물을 작성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넣고요. 내용이 있습니다. SNS 글 중에 뭐 AOAI 해커톤, 저희 AOAI 해커톤도 종종 여는데요. AOAI 해커톤이 이번에 2025년 7월에 개최된다고 가정해보죠. 개최됩니다. 저는 뭐 마케터, 전문 마케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뭐 이렇게 입력한다고 했을 때 제네레이트를 누르면 이 마케터처럼 2025년 7월 AOAI 해커톤이 찾아옵니다. 혁신과 창의력이 가득 찬 뭐 이렇게 해서 뒤에 태그도 넣어주고 또 이모지도 이렇게 넣어주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복사를 해서 실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되겠죠. 하지만 또 어시웍스 내에서는 API가 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뭐 비즈니스 API가 있다면 이거를 플로우로 묶어서 자동으로 또 API를 나오는 결과를 그냥 바로 업로드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저장을 했습니다. 지금 간단한 예시로 툴을 현재 2개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구글 검색기, 하나는 SNS 글 작성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툴을 우리가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는 사람 한 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터, SNS 마케터 에이전트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툴을 지정하는데요. 툴을
구글 검색기와 우리가 만든 툴이 SNS 글 작성기가 있습니다. 그럼 각 툴마다 그냥 이렇게 지정해도 되는데 이렇게 지정하면 그 도구의 이름을 보고 적절하게 호출합니다. 그래서 검색이 필요하면 구글 검색기를 사용을 하고 또 SNS 글을 작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SNS 글 작성기를 호출할 텐데요. 좀 더 명확하게 만약에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고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면 조금 더 추가 디스크리션 넣을 수 있습니다. 구글 이 도구는 인터넷 검색이나 최신 자료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SNS 글 작성기는 이 도구는 인스타그램용 게시물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검색기가 뭐 구글 검색기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나 또 빙이나 이런 검색기가 또 다르게 여러 개 추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검색 엔진을 사용할 때 목적에 따라 다른 검색기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뭐 국내 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 걸 쓴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마저도 그냥 프롬프트로 이게 국내 뉴스를 사용자가 물으면 뭐 네이버 검색기를 사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프롬프트해서 디스크리션을 넣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에이전트에서 이런 도구를 호출하는 것을 우리가 펑션 콜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는 어떤 도구를 선택할 건가도 중요하지만 이 도구에 적절한 파라메타를 입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구글 검색기에 우리가 설정한 파라메타가 URL과 쿼리 두 가지를 지정해 뒀는데요. 그 중에 쿼리를 계속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사용자 질문에 따른 검색어 작성 이렇게 두도록 하고요. 우리가 SNS 글 작성기에서도 보면 인스트럭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트럭션과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스트럭션은 롤 프롬프팅이나 지시문이나 뭐 퓨샤 프롬프팅 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고요. 내용이 그때그때 바뀌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내용을 사용자가 요청하는 주제를 작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SNS 마케터 에이전트는 이제 구글 검색기와 SNS 글 작성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벌어집니다. 좀 다른 주제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2025년 6월 지역 경기 지역으로 할까요? 경기 지역 행사에 대해서 검색한 후 SNS 글을 작성해. 물론 채팅을 한다 그러면 검색하고 그 다음에 SNS 글 작성 2번 하면 되지만 저는 시험상 이렇게 했을 경우 제가 검색하고 난 다음에 검색 결과가 나오면 그걸 다시 SNS 도구를 호출해서 해당하는 내용, 검색 내용이 들어가서 실제 SNS 글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구글 검색기를 통해서 쿼리를 날렸고요. 이 쿼리를 날릴 때 자, 보시면 길어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 사용자 요청에 맞게끔 적절하게 검색어를 또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에이전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색 결과가 나오고 SNS 글 작성을 하고 해서 경기에서 문화의 향연을 만끽하세요. 또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이 있나 봅니다. 또 경기문화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검색된 결과를 기반으로 또 SNS에 글을 작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구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 도구에 인스타그램 업로드 API까지 연결을 했다면 자동으로 업로드까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에이전트가 있고요.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비서 내 정보. 점점 더 이제 에이전트는 개인화, 맞춤형으로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정보가 필요할 경우 질문
따라 정보를 기반으로 질문에 답을 한다.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이 정보에는 이름, 김태형, 소속, 인공지능 팩토리, 이메일, 이 정도로 하고, 이게 질문에 김태형의 이메일 주소는 이렇게 물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tykim.aiFactory.page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런 이제 도구가 하나, 내 정보를 제공해주는 도구를 만들었죠. 실제 챗GPT의 메모리 기능도 거의 비슷하게 동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에이전트가 나만의 비서 에이전트 만들고, 이 에이전트에서는 아까 검색 도구나 이런 것들 넣는 것이 아니라 내 정보만 기록을 하거나 또 읽거나 이런 부분들만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의 정보를 조회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라고 하고, 질문을 사용자 질문 작성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만의 비서에다가 김태영의 소속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툴을 이용해서 김태형의 소속은 인공지능 팩토리입니다 라고 하는 툴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에이전트를 2개 만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에이전트를 한번 팀으로 구성을 해서 지원팀이라고 해보도록 하고요. 거기에 나만의 비서 김태형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때 사용하는 에이전트 이렇게 얘기하고, 또 SNS 마케터는 SNS 글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에이전트 이렇게. 그러면 지원팀이 생겼습니다. 2개의 에이전트가 다 복합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원팀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지원팀 만들면 요청을 좀 더 복합적으로 할 수 있겠죠. 김태형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대한 소속에 대해서 조회하고, 이 회사에 대한 SNS 글을 작성해줘 라고 했을 때 팀당이 이제 플랜을 짭니다. 소속에 대해서 조회하려면 나만의 비서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판단을 하고, 2번째 회사에 대한 SNS 글 작성한다고 하면 SNS 마케터 에이전트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플랜을 보면 2가지 플랜을 했고, 각 플랜마다 해당하는 에이전트가 호출되고 있습니다. 나만의 비서 에이전트는 김태형 소속의 소속은 인공지능 팩토리입니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SNS 글 작성기는 인공지능 팩토리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또 마케터 에이전트가 이야기라고 해서 이제 SNS 글을 이렇게 예쁘게 우리가 지정한 양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런 에이전트는 AOAI 톤을 지난 2차례에 거쳐서 저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SP인 테크놀로지의 후원으로 저희 어시웍스를 기반으로 한 어떤 AOAI 톤을 아이디어 경진들을 했는데요. 굉장히 우수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 비개발자 분들이 손쉽게 어시웍스를 이용을 해서 교육 분야라든지 또 실제 업무 분야에 많은 솔루션을 만들어냈고요. 굉장히 손쉽게 만들었고, 거의 처음에 설계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겠지만 실제 만드는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이내 또 30분 이내에 여러분이 원하는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어시웍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어시웍스 내에 도구, 플로우, 에이전트, 또 팀까지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까지 구성하는 시연을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어시웍스는 에이전트의 발전에 따라서 MCP나 A2A 같은 프로토콜도 적극적으로 생태계 조성에 기여를 할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생성형 AI로 완성하는 B2B 업무 혁신이고요. 발표자이신 랭코드 김민준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용 생성 AI 플랫폼 스타트업 주식회사 랭코드 오늘 웨비나 발표를 맡은 대표 김민준입니다. 저희 랭코드는 이제 사람의 언어와 그리고 AI의 코드를 이어줘서 누구나 쉽게 AI를 업무에 쓰게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이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와 개념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 생성 AI 플랫폼 랭코드 CXP를 바탕으로 한 고객 사례에 근거해서 생생한 기업 적용 사례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배우고 또 이제 함께 이제 성공 사례를 만들어간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랭코드는 이제 2020년 설립되어서 21년부터 이제 스타트업 아우터반 메르세데스 벤츠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BMW, 샤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또 국내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성공 사례를 만들었지만 이제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도 이제 AI 에이전트 성공 사례가 많은 스타트업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금융, 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서 30개 이상 대기업 고객사를 확보했고 이제 이러한 고객사의 사례를 오늘 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솔루션을 사용해서 제안드리는 가치 중 하나는 AI 에이전트를 누구나 쉽고 빠르게 3분 만에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업무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하나만 만들어서 하나의 업무에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업무에 굉장히 많은 수의 에이전트를 쉽게 만들고 그렇게 쉽게 만들어진 에이전트들이 서로 협업을 하고 또 조율을 하면서 복잡한 업무까지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랭코드 CXP가 AI 에이전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배경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AI 에이전트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AI 에이전트를 실제로 기업에서 적용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통합의 관점에서 에이전트 허브의 개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AI 에이전트가 중요한 것 혹은 지금까지 다소 답답하고 좀 멍청할 수 있던 챗봇과 똑똑한 AI 에이전트의 차이가 무엇인가 질문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사람이 정한 어떤 순서나 플로우나 고정된 프로세스가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는 이런 자율성이 무엇보다 AI 에이전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자율성과 함께 중요한 것이 소위 펑션 콜링이나 이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통해서 연동이 되는 도구 사용입니다. 즉 GPT나 이런 모델들이 자체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외부의 어떤 사실이나 뉴스를 검색하고 가지고 있던 메모리나 우리 회사에 들어가 있는 DB나 정보, API 등을 적극 활용해서 이제 알고 있는 내용 외에도 새로운 정보도 잘 다루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이제 AI 에이전트와 그냥 단순한 LMM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있어서 제일 핵심은 AI 에이전트는 LMM을 여러 번 호출하고 그리고 그렇게 호출한 결과를 수합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단계별로 추론을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 챗봇과 다르게 이제 요청 사항과 예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좀 쉬운 요약이나 생성이다 혹은 간단한 번역이다 이럴 경우엔 작은 모델을 쓰고 또 굉장히 어려운 어떤 판단이 필요할 경우엔 또 좋은 모델을 쓰고 이런 식으로 적재적소에 맞는 LMM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또 최근에 AI 에이전트에서 필수로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단계별 접근 방식은 물론 이제 다양한 사용자의 피드백과 그간의 실행 기록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야 되고 또 이제 고정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API 호출하거나 DB에서 쿼리를 하는 등 이제 실시간 데이터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것이 에이전트의 핵심 요소고 이것을 어떤 오픈 소스로 구현을 하든 자체 개발을 하든 아니면 솔루션을 도입하시든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운영 체계 혹은 AI 엔진, 에이전틱 AI 엔진이라는 것이 필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기술 그리고 또 되게 만들거나 도입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기술이 왜 중요한가? 결국 비즈니스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큰 효익 중 하나는 직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뭐 신입사원이 우리 회사에 와서 내가 하는 일을 배워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르쳐야 될 것도 많고 또 심지어 내가 일상적으로 하던 일조차도 하나하나 단계를 정의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또 이제 정리 자체가 좀 난감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한테와 마찬가지로 AI한테도 내가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일일이 지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굉장히 번거롭고 결국에는 이제 AI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에이전트 AI 엔진을 사용했을 경우 사람이 간단한 지시사항만 하이 레벨로 제공하더라도 에이전트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필요한 자료들을 수합하고 또 일련의 단계를 알아서 세워서 수행하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눈치 있고 센스 있는 이제 부하 직원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정리해주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직관적으로 AI 에이전트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건 업무 단계의 비약적인 단축입니다. 즉 어떤 걸 열어보고 뉴스를 읽고 요약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또 마케팅이나 SNS에 올릴 글감을 또 써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제는 AI 에이전트가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절차 단계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이죠. 조금 더 이제 업무 차원에서 보자고 하면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질의응답이나 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자동화하고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자동화한 후에 후속 조치로 뭐 메일을 작성한다거나 ERP에 어떤 내용을 등록한다거나 이렇게 시스템과 연동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그다음 이런 작업을 진행한 거에 대해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결제, 승인을 받거나 리뷰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받은 피드백이 다시 또 다음번 작업을 할 때 이제 반영이 되어서 이런 순환을 거쳐서 이제 업무를 점점 AI를 통해 대체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주로 이제 기업에서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조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AI 에이전트의 어떤 사고 방식을 간단하게 도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삼성물산에서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AI 에이전트가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한 과정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RSC는 Reference Site Condition이야. 이런 용어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AI가 이걸 인식해서 이것은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용어로 등록해야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롬프트나 API 호출을 자동으로 진행해서 단계에 걸쳐서 이런 용어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저장한 용어와 그리고 다른 사실들을 기반으로 역시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친 계획을 세워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세세한 내용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또 이렇게 실행된 계획들을 또 마저 이행하면서 이제 필요한 중간 결과물들을 얻어내고 이 결과물들을 수합해서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응답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이 에이전트의 기본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희도 이제 솔루션이나 이런 에이전트 구현했을 때 이걸 하나하나 늘어놓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 간단하게 큰 틀에서 보자면은 뭔가 질문이 들어왔다 하면은 AI가 이거 의도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제 이 모든 어떤 이 도식이나 플로우를 사람이 다 짤 경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것이고요. 이것을 AI가 하는 것이 앞으로 에이전트의 시대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이전트 하나하나도 굉장히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진정한 AI 에이전트 도입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또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에이전트로 끝나지 않고 여러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와 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간의 협업, 그리고 에이전트와 사람 간의 협업 등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협업의 개념이 중요하고 기술적으로는 이런 도구 사용을 넘어서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간의 어떤 조율까지 진행하는 오케스트레이션이 또 중요한 개념입니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다양한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챗봇은 사람이 있고 챗봇이 있어서 1대1로 대화를 한다. 이런 간단한 개념으로 끝났다면은 이제 최근의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은 대장 에이전트가 있고 이 대장 에이전트를 보조하는 조수 에이전트들이 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장이냐 조수냐 나누지 않고 사용자가 다 같이 다대다 단체 채팅방처럼 협업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이것도 또 이제 계층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패턴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패턴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당초 이 패턴을 구현하기 위해서 에이전트건 그리고 옛날에 만들어둔 챗봇이건 그 에이전트도 내가 직접 만든 에이전트,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에서 나온 에이전트 이런 다양한 에이전트들을 어떻게든 한데 묶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의 개념이고 안타깝게도 지금 나와 있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 어떤 애저 AI 파운드리에 있는 에이전트 개발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멀티 에이전트를 다 지원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파이썬 등으로 코드를 직접 짜야 하는 이슈가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에이전트는 하나씩 만들었는데 에이전트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또 담아서 관리하고 또 옛날 챗봇도 버리지 않고 쓰고 싶고 요런 이제 페인 포인트가 이제 많은 기업에서 또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 랭코드는 이제 CXP라는 솔루션을 바탕으로 기업분들의 이런 다양한 에이전트를 관리하고 통합하는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멀티 에이전트 통합 허브를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에이전트와 챗봇을 연동할 수 있고 뭐 팀즈 등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팀즈 앱으로도 제공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에이전트들은 CXP에서 만들어진 에이전트도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통해서 만들어진 에이전트 그리고 아예 다른 어떤 레가시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FAQ 챗봇 등 다종다양한 그리고 이제 성능이나 특징이 다 다른 에이전트들이 한데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는 허브에서 직접 수동으로 에이전트 고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그냥 에이전트가 뭐가 있는지도 신경 쓰지 않고 궁금한 걸 물어보면 어떻게든 답을 얻는 걸 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오케스트레이션을 자동화하여서 사용자가 에이전트를 지정하지 않고 질문을 하더라도 AI 엔진이 자동으로 적절한 에이전트를 선택해서 답변을 제공하고 또 다른 주제의 질문을 하면 또 다른 적합한 에이전트를 찾아서 이제 지정해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에이전트 연동을 위한 별도의 코드나 스크립트나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다양한 패턴들 이런 것들을 전혀 관리자나 사용자가 신경 쓰지 않고도 간단한 연동만으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에이전트 허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에이전트 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만 명 이상의 임직원들, 대기업 고객사에서 2만 명 이상의 임직원분들이 모바일에서 PC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 팀즈 앱에서 모바일로 접근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에 관련해서 에이전트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에이전트들이 이제 하나씩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멀티 에이전트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이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한 번에 도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서 기업의 각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AI를 아예 적용해 보지 않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챗GPT라든지 클로드나 제미나이 같이 일반 LLM 서비스들 먼저 써보시면서 이제 활용도를 익히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거기서 약간 아쉬운 부분, GPT가 똑똑은 한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답을 잘 안 해준다. 아니면 우리 회사의 쉐어포인트나 이런 어떤 드라이브에 있는 자료를 좀 더 적극 활용하면 좋겠는데 잘 안 된다. 이럴 경우엔 코파일럿 스튜디오나 뭐 이제 애저 AI 파운드의 어떤 에이전트 킷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셔서 단일 에이전트를 하나씩 만들으셔도 좋고 그 다음에 CXP 등 플랫폼을 통해서 멀티 에이전트로 나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AI 에이전트 적용 사례에 대해서 산업별 AI 에이전트 활용 사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질의응답 외에도 맞춤형 추천이나 검색, 보고서 생성 등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봐서는 와닿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쇼케이스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신발 제조를 하는 창신 고객사 사례인데요. 이제 운동화 생산을 할 때 발생하는 어떤 품질 이슈 같은 경우, 뭐 가령 이제 밑창과 밑창이 붙지 않는다든지 이런 이슈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채팅으로 질문을 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렇게 시각화까지 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이제 코리아 세븐 같은 경우에는 세븐일레븐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고객 대상으로 맥주 등 상품을 추천하는 챗봇이고 다양한 상황과 취향과 요청에 맞도록 상품을 제안합니다. 이 또한 실제 상품 재고와 그 다음에 프로모션 정보 등 실시간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제 프로모션도 적용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윤리적인, 법률적인 요소, 가령 음주운전 같은 거를 권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도 같이 고려해서 안정성까지 챙겨서 에이전트 로직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로모션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외에 또 제조 쪽, 중공업, 조선업 사례에서 하나오션이 있었습니다. 선주와 조선소 간의 요청과 검토 내역이 66만 건이 쌓여 있는데 이 66만 건을 일일이 뒤져가면서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또 이제 선주에선 또 영어로 물어보니까 가뜩이나 또 이렇게 영어로 된 자료를 읽고 내가 답을 하려니 이 현업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컸는데요. 이런 대화 이력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또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걸 넘어서 답변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이제 이기종심리상담연구소회 같은 경우에는 자폐 아동을 둔 어떤 보호자나 치료사를 대상으로 에이전트를 제공했고요. 두 가지 에이전트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정서적 공감을 제공하는 공감에서 따온 감이라는 봇이 있는데요. 이제 사람이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공감도 해주면서 해결책을 같이 제공하는 식으로 에이전트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감이의 경우는 굉장히 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의 에이전트는 해결에서 따온 결의로서 단호하지만 굉장히 명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이 결이 통해서 에이전트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답변을 얻을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외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않은 사례 중에서는 메세스 벤처에서 촬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질의응답을 자동화하고 그룹 채팅 환경에서 사람처럼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제공한 답변을 또 AI가 또 배워서 다음번에 또 답변에 활용하는 식으로 굉장히 좀 딱딱한 FAQ 챗봇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봇이라고 표시를 안 하면은 그냥 어딘가에 있는 다른 개발자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방에 끼어들어서 상호작용도 하고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는 그런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것도 사례가 있었고요. 시젠 등 사례에서는 이제 맞춤형 상담 그리고 이제 이런 신유통 플랫폼에서 새로운 플랫폼에서 이걸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원 가입이나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취급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카탈로그 스펙은 어떤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만 따져보면 간단한 질의응답이 될 수 있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걸 일일이 또 다른 FAQ를 뒤지면서 보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맞춤형 에이전트가 내가 어떤 회원 유형인지 의사인지 유통사인지 등을 인식해서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도록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에이전트도 실제 기업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농협은행에서 진행한 사례인데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돈 세탁이 추정되는 어떤 혐의나 거래에 대해서 혐의 유형을 정하고 보고 사유를 작성해서 금융당국에 제공해야 되는 것이 금융기관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전에 결의 감의처럼 이제 보고서를 쓸 때도 AI 에이전트가 온건히 즉 이건 혐의가 아니고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좀 더 온건한 의견을 내는 온건히와 그다음에 이건 무조건 돈 세탁에 의심이 된다라는 좀 강경한 의견에는 강경히 그래서 온건이와 강경이 두 가지 에이전트가 이제 사람에게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걸 보고하는 당사자는 그 둘의 의견을 듣고 아 이번엔 온건이 말이 맞구나 혹은 강경이 말이 맞구나 이렇게 고르는 것만으로도 보고서 작성과 그 다음에 최종적인 보고까지 완전히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AI와 사람의 협업 모델을 이렇게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로선 마지막으로 프리미어 파트너스, 저희 투자사이기도 한데요. 이 투자를 한 기업들이 이제 펀드 하나당 40개씩 있어서 분기마다 이 40개 회사들에서 재무제표도 받고 사업 현안도 받고 이걸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이 파일을 하나하나 뒤져보면서 뭐가 재무제표고 사업 계획서인지 알아내는 것도 어렵지만 또 이제 우리 회사 양식에 맞게 칸에 맞게 정제를 하고 또 수치를 수합하는 것들 굉장히 자잘하지만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재무제표를 파악하는 에이전트 그리고 사업 현황을 요약해서 이제 보고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에이전트 이 모든 결과를 받아서 수합해서 최종적으로 완결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에이전트 다양한 특화된 에이전트의 협업을 통해서 보고서 작성을 자동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또 이제 단순히 도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업무에 정착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어떤 가이드와 노하우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업무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신다면 혹은 이미 AI 에이전트를 몇 개를 만들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하고 활용해야 이제 업무의 생산성이 정말 높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아래 같은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희 랭코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 세션 1과 2에서 각각 AI 에이전트가 뭔지, 그리고 그 사례와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케스트레이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좀 큰 개념 차원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사례나 기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단기간에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가이드 드리면서 데모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을 위한 신뢰할 수 있고 확장 가능한 생성 AI 에이전트 플랫폼 랭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AI 화상 사스 서비스 소개라는 주제로 구루미에서 발표해 주실 예정이고요. 발표자이신 구루미 박주민 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민 AI 화상 플랫폼 구루미에서 비즈 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구루미 박주민 본부장입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웨비나를 들으시는 분들이 현재 영위하고 계신 비즈니스에 구루미를 어떻게 하면 접목할 수 있을까? 혹은 구루미로 우리 비즈니스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오늘 목표입니다. 구루미 소개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루미가 어떤 회사인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구루미는 고객의 꿈과 상상을 일상으로 연결하겠다는 기치로 2015년에 설립된 10년차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누적으로 350만의 사용자를 확보하였고요. 명실공히 대한민국 넘버원 AI 화상 플랫폼이라고 불릴 만한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탑 ISV 파트너이기도 하고 현재 초거대 AI 추진협의회의 부회장사이기도 합니다. 2022년에는 포브스에서 선정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교육 앱 부분에 1위를 수상하기도 했고요. 구루미의 10년간의 성장해온 과정을 보면 한마디로 고객의 필요와 니즈에 기반하여 고객의 불편을 해소해 준 것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 현재는 교육과 금융 중심으로 고객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루미가 다른 회사와 다른 핵심 역량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루미는 웹 RTC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웹 RTC 기술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기술이죠. 웹 RTC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 기반으로 작동하니까 별도의 설치나 OS의 영향을 받지 않고 URL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 MS의 ISV 파트너로서 애저의 생성형 AI를 손쉽게 응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생성형 AI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보안입니다. 구루미는 보안과 관련된 다양한 특허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CSAP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안이 중요한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구루미를 많이 이용하고 계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별화 요소를 가지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구루미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산업별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금융부터 교육, 그리고 일반 업무에까지 다양하게 구루미가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금융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루미의 금융 솔루션은 화상 상담 솔루션인 구루미 RES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화상으로 고객 상담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새로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기존의 화상 상담과 크게 2가지 측면에서 혁신적인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모바일 화상 상담은 1대1로만 진행되었습니다. 반면에 구루미 RES는 최대 5명까지 다인 상담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단순 화상 상담 업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변경이나 보험금 신청 같은 실제 지점을 방문해야만 처리가 가능했던 보험 업무가 이제는 비대면으로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딸이 취업을 해서 이제 독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제가 내던 보험금을 이제 딸이 내도록 계약 변경을 하고 싶다.
이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저와 딸이 함께 지점을 방문을 해야 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해서 계약 변경 업무를 처리를 해야 했다면 이제는 모바일 화상 상담을 통해서 시공의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이 업무가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축한 하나생명의 모바일 화상 상담 서비스의 데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최근 2년간 많은 금융사들이 이 다인 상담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요. 많은 회사들과 함께 협업을 했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인 상담이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는 케이스는 저희와 함께 구축한 하나생명 사례가 유일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구축된 모바일 화상 상담 서비스는 언론의 주목을 받아서 다양한 기업의 레퍼런스가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하나생명과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은 AI 버추얼 휴먼이 상담원을 대신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하반기 구축 완료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부분입니다. 교육 부분은 크게 캠스터디와 LMS 솔루션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구름이가 세간에 알려지는데 큰 역할을 한 캠스터디라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각자 집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서로 공유하며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서비스는 처음부터 기획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화상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이렇게 고객을 관찰하는데 유난히 오랜 시간 동안 화상 방에 머무르고 있는 고객들이 있어서 관찰을 해보니까 저희 서비스를 이렇게 스터디 용도로 활용하고 계신 고객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드린 서비스가 바로 이 캠스터디라는 서비스고요. 지금까지 약 200만 명의 124개국에서 200만 명 정도의 사용자분들이 이용을 해주셨습니다. 이 캠스터디 서비스를 학원이나 학교에서 우리 학교만의 서비스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만든 서비스가 바로 구름이 올리고입니다. 대표 사례로는 속초 양양교육청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속초나 양양은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보다는 사교육에 취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따로 또 같이 온라인 스터디 카페라는 프로젝트를 만드셔서 작년에 시범 운영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방과 후에 집에서 자유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작년에 시범 사업 이후 올해는 관내에 총 12개의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중고등학교 학생이 모두 이용 가능하도록 저희와 계약을 맺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교수학습 플랫폼인 LMS입니다. 저희 LMS는 실시간 화상 수업, VOD 수업뿐만 아니라 수업 관리, 학생 관리 등이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고교 학점제 운영에 이용하고 있는 교실온닷이 있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KT의 하이러닝이 있습니다. 그리고 LG AI 연구원에서 AI 에이머스라는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원 수업에 활용되고 있는 LMS가 구름이 LMS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성형 AI 서비스입니다. 챗GPT가 등장한 게 22년 12월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는 23년 2월, 3개월 후인 23년 2월에 MS의 도움으로 기업들이 손쉽게 챗GPT를 기업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표는 누구나 손쉽게 생성형 AI를 자사 서비스에 도입하도록 하자라는 것이었고요. 첫 고객은 웅진 싱크빅이셨습니다. 웅진 싱크빅이 가지고 있는 책 추천 서비스, 직업체험 메타버스에서 챗GPT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구름이 AI 스페이스의 API를 활용하셨습니다. 이 케이스는 한국 MS의 생성형 AI B2B 첫 고객 사례로 등록이 되었고요. 성공 케이스로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AI 에이전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앞서 발표했던 2개 기업에서 AI 에이전트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아마 가장 낮은 수준의 AI 에이전트는 AI 챗봇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기업과 동일하게 누구나 손쉽게 AI 챗봇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애저의 AI와 레그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챗봇의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구축한 사례로는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에 챗봇을 AI 챗봇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드린 케이스인데요. 기존의 시나리오 기반의 챗봇과 달리 오른쪽 보시는 화면처럼 단순히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시처럼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제 학습 관련 질문을 하게 되면 기존의 컨텐츠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챗GPT를 통해서 지금 예시처럼 영문법이 맞는지 알려주는 것까지, 그래서 스터디 도우미의 역할까지 하는 챗봇을 구현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름이가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분야별로 살펴봤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맨 서두에 말씀드린 저의 목표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제가 약속드린 목표는
여러분이 구름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해법이 바로 오픈 API 연동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서비스에 화상이나 AI를 접목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픈 AP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구름이 API를 도입해야 하는가를 조금 복잡하게 써놨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굳이 돈 많이 들어가고 시간 많이 드는 화상이나 AI를 직접 개발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름이 오픈 API를 활용하셔서 화상과 AI를 접목하셔라 라고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노력과 시간을 아껴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비즈니스 핵심 역량에 집중하시라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REST API나 자바스크립트 SDK, 유니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API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이십니다. 일단 협업 툴 사례 몇 가지를 들어볼 텐데요. 아시아 넘버원 협업 툴인 잔디가 저희 화상을 쓰고 있고요. 최근에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네이버 웍스가 자체로 개발한 화상 대신에 구름이 화상을 접목을 하셔서 양 서비스가 모두 CSAP를 받았기 때문에 공공 사스 부분에 열심히 지금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작업 중인 협업을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KT 클라우드 오피스에 가오나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협업 툴에 구름이 줌 대신 구름이 화상을 연동하는 거를 지금 이번 달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교육 부분에서는 앞서 웅진 싱크빅이 저희 AI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는 모든 화상 서비스를 구름이 화상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화상 연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과외 선생님이 1대1로 수업하는 부분을 다 구름이 화상을 이용하고 있고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직업체험 메타버스에 구름이 화상을 연동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KT의 랜선 야학 1대1로 멘토링 과외 선생님을 지자체에서 대학생들과 연결해주는 랜선 야학이라는 플랫폼에 구름이 화상을 연동을 하였고요. 많이 아시는 YBM 전화화상 영어에도 구름이 화상 영어가 이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름이에 대한 소개와 서비스 소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구름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웹 RTC나 생성형 AI 이런 기술이 아니고요. 저희 기술을 이용하는 고객입니다. 고객이 현재 어떤 불편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지에 집중하는 것이 구름이의 철학입니다. 저희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화상과 AI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도 바로 고객이 편리하게 손쉽게 화상과 AI를 이용하게 해드리자라는 저희의 철학이 담긴 서비스이고요. 실시간 화상과 AI 도입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핵심 서비스를 연구하시고 구름이와 함께 손쉽게 서비스를 도입하셔서 비즈니스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구름이로 연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세션 차례가 됐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애저 AI 도입을 위한 최고의 선택, 에스핀 테크놀로지이고요. 발표자이신 에스핀 테크놀로지 안승기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넘버원 애저 MSP 앤 AI 플랫폼 컴퍼니 에스핀 테크놀로지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안승기 팀장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고객분들께서 AI 도입을 위해 왜 저희 에스핀 테크놀로지와 함께 하셔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 에스핀 테크놀로지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에스핀 테크놀로지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소프트뱅크의 한국지사, 소프트뱅크 코리아로 시작하여 현재는 애저와 AI 플랫폼을 담당하는 저희 에스핀 테크놀로지, AI 보안 솔루션을 담당하는 STK, AI SaaS 제품을 담당하는 SCK, 공공시장을 담당하는 SPK, 총 4개의 회사가 국내외 비즈니스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에스핀 테크놀로지는 넘버원 SaaS 플랫폼 애저 MSP 회사로서 32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국내외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스트리뷰터, LSP, CSP 다이렉트, CSP 인다이렉트 등 파트너십을 모두 획득해서 갖고 있음은 물론 애저 파트너십 최고 등급인 애저 엑스퍼트 MSP 자격을 갖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커머셜과 공공 모든 시장에서 약 500여 개의 파트너사와 함께 20만 곳이 넘는 구독 서비스로 솔루션을 이용하시는 고객사분들의 IT 여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IT 여정을 위해 저희 SPN 테크놀로지는 크게 두 가지 사업 모델로서 애저 클라우드 MSP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고객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프라는 물론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보안 등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과정에 필요한 어떠한 영역의 IT 서비스라도 동반자로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과 함께하는 여정을 위해서는 저희의 자격 및 신뢰가 당연히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SPN 테크놀로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5가지 획득 역량에서 약 40여 가지의 전문성과 자격을 취득하여 고객의 애저 클라우드 여정에 신뢰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디지털 전환 여정에는 매우 다양하고 차별화된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SPN 테크놀로지는 보안, 거버넌스, 인프라, 앱, AI 등 국내의 다양한 벤더사들과 함께 파트너십 관계로서 고객사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이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 어떤 파트너와 함께해야 하는지를 원스톱 샵 서비스로서 통합 컨설팅 및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는 그럼 이 정도로 마치고, 그럼 도대체 왜 AI는 저희 SPN 테크놀로지와 함께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AI는 단순히 어떤 AI 솔루션을 도입하면 될까라는 고민을 해결하는 수준에서는 효과적인 도입이 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클라우드 기반 전환이 필요할 수 있고, 비용에 대한 고민, 어떤 AI를 도입해야 하는지 고객사마다 비즈니스 성격과 업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에 따른 데이터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며, 관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되고, 보안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애저를 선택해야 된다고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애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히 다들 아시겠죠? 그렇다면 왜 애저일까요? 4가지만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안정적입니다. 전 세계 클라우드 제공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에 용이하고, 보안, 지연, 장애 등 다양한 이슈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애저는 이미 수많은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다양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과 완벽한 호환 및 통합이 가능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365, SQL 서버와 같은 비즈니스를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 이미 기존의 솔루션과 전혀 유격화되지 않고 기존 솔루션과 최적화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OS 역시 그렇습니다. 윈도우즈, SQL 서버 등 다양한 마이크로소프트 OS가 가장 최적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오픈 AI 역시 강점입니다. AI만을 위한 전용 인프라 환경을 구축해 놨고, 네트워크 격리는 물론 보안 인증까지 갖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기준을 위한 SLA 기준 또한 수립되어 있고, 보안, 개인정보 보호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으며, 오픈 AI PTU까지 설정할 수 있는 단 하나의 AI 솔루션 애저에서 돌아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SPN 테크놀로지는 애저 기반 국내외 다양한 ISV 업체들과 파트너십 관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발표 준비하면서 세보니까 한 100여 개 정도 되더라고요. 실제 고객분들께서는 다양한 ISV 업체에 기발하고 창의적인 AI 솔루션을 통해 비즈니스 혁신과 업무 효율성 증대를 아주 손쉽고 간편하게 도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저희 SPN 테크놀로지와 함께하고 있는 약 100여 개의 ISV 솔루션 업체들과 함께 고객사의 AI 솔루션 도입을 위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객분들께서 이미 저희와 함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제 발표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다음에 제가 발표하는 이 장표에 로고가 추가로 찍혀 계시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클라우드 및 AI 도입에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저희 SPN 테크놀로지에서는 고객사의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과정에서 비용에 대한 고민을 최대한 덜어드리고자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물론 클라우드 환경 운영까지 전폭적으로 도와드리는 MSP 서비스를 일정 기간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기간 동안 비용 최적화, 이슈 즉각 대응, 전담 인력 배치 등을 함께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장표에는 기간이 6월 말까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제 발표를 듣고 계신 고객분들께서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발표가 끝난 이후에 꼭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조정은 물론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저희는 고객사의 클라우드 AI 도입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 발표가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습니다. 사실 앞에 좀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장표에 적어드린 3가지 상황 꼭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전환을 해야 하긴 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지? AI 도입 여기저기서 뭐 TV 방송, 경쟁사, 뭐 지인, 친구들 다 뭐 AI 얘기하고 있는데 AI 솔루션이 과연 뭐지? 진짜 도입을 하고는 있나? 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되지? 비용은 비싸지 않을까? 실제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업무 환경에는 잘 맞을까? 뭐 이런 고민들 많으셨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회사에 다양한 부서들이 있죠. 재무팀, 회계팀, 인사팀, 영업 마케팅 팀에서 이런 솔루션 저희 이제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구매해 주세요. 검토해 주세요. 도입해 주세요. 하고 뭐 이미 쓰고 계시는데 교체가 필요한 상황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일일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다 사야 하나?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 없나?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 언제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IT 관련 궁금증이라도 생기신다면 저희 에스핀 테크놀로지를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클라우드 AI라면 더더욱 저희 회사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까 보여드렸던 장표 ISV 업체들의 리스트죠. 고객사 IT 혁신 과정에 있어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ISV 업체들입니다. 장표를 보시면 아직 빈칸이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단순히 고객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서 실제 고객사의 클라우드 AI 여정을 함께 하실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확장, 세일즈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 에스핀 테크놀로지와 함께 그 여정을 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에스핀 테크놀로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왜 저희 에스핀 테크놀로지일까요? 기존에 갖고 계시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와 업종에 대한 레퍼런스 발굴 기회를 함께 개척하고 이미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파트너분들과의 네트워킹 형성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반 ISV로서 경험하실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킹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AI 솔루션 파트너십도 저희 에스핀 테크놀로지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고객, 파트너 등 어떠한 형태라도 꼭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된 모든 세션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채팅창과 질문창 공지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설문조사 링크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링크로 이동하셔서 설문조사에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보셨던 회사들의 AI 솔루션 도입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설문조사 항목의 상담 신청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